안녕하세요. 저의 슬기로운 취미 생활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취미 생활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입문자분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도 입문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이라 함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게 재미가 있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수학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보통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점수가 나오고 친구와 비교가 되잖아요. 골프와 뭐 볼링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처럼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기업에서 요즘에 이런 대회들을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있는데 이게 순위예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리더보드가 있는 겁니다. 보통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은 결과물을 내고 몇 달 동안 준비해서 결과물을 내고 한 달 뒤에 결과가 발표되고 이런 방식인데 데이터 분석 대회들은 물론 대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실시간 리더보드가 있는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출한 결과가 바로바로 순위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제가 어떤 것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재미가 있고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거나 더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재미가 반감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시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대회를 참여하기보다는 이 비기너들이 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한 지식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식,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수학과 통계 지식,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알면 좋습니다. 통계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수학도 뭐 선형대수 이런 것도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파이썬, R 배우고 도메인에 대한 금융 쪽이다. 그런 금융에 대한 모든 것, 뭐 금융 보험이다. 그런 보험에 대한 것들 다 공부하면 좋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저 같은 입문자는 재미를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의 길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입문하시거나 재미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질문만 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격증 따는 게 좋을까요? 이거 파이썬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만 계속 하시던데 일단은 시작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 질문의 퀄리티와 시작하기 전의 질문의 퀄리티는 굉장히 크거든요. 갭 차이가.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시작하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파이썬을 할까요? R을 할까요? 이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파이썬과 R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음이 가는 여러분들의 도메인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그쪽 직무 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쪽 직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멤버를 뽑을 때 어떤 파이썬을 더 선호하는지 R을 더 선호하는지 근데 사실 도구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캐그를 하거나 데이콘 제가 조금 이따 그런 대회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분야에서 많이 쓰는 선호하는 코드가 있어요. 제가 혹시나 R만 공부했는데 파이썬을 못 읽으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공유가 많이 되더라도 읽기가 힘들거든요.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파이썬을 하는 게 좀 더 다른 공유되는 것들을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터디와 도서와 유튜브와 대회. 자, 먼저 스터디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터디는 사실 스터디 속에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온라인에 대한 그런 좀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모이지 않더라도 사실 스터디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자기 스타일이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서들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제 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구매하거나 본 책들을 일단 넣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더 넣었습니다. 먼저 이쪽 판다스, 일단 파이썬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판다스를 보셔야 돼요. 파이썬을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마시고요. 파이썬은 그냥 대충 변수, 그리고 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한번 훑어보시고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훑어보시고, 판다스 쪽에 오시면 다시 또 파이썬 코드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훑어보시고 넘어오셔가지고, 판다스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그런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을 코딩으로 한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판다스 입문이나 아니면은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판다스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일단은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판다스가 어떤 건지, 이것도 이 책을 보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훑어보세요. 예, 훑어보시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딥러닝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머신러닝 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머신러닝 쪽으로 먼저 공부를 했고요. 사실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을 포함을 하지만은 흔히 이제 사람들 말하기로는 죄송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조금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전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쪽에 공부를 했는데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가장 먼저 이제 공부했던 책은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먼저 했고요. 머신러닝 탐구 생활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많이 닦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 솔루션은 일단 넣긴 했는데 그닥 추천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용은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코드를 캡처해서 붙여 넣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다라는 거. 그 딥러닝은 일단 딥러닝 밑바닥부터 이제 원리부터 이제 설명하는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사실 이것으로 기초를 닦고 텐서플로우 사이트나 그런 사이트 통해서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어나 피처 엔지니어링, 비주도 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하자면 말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파이썬 기초를 하고 유튜브나 어떤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를, 이 책 보시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그리고 일단
모델을 만들기 전에 그 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제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렇게 공부를 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이 책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처음 입문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책을 보면서 지금 책을 열어보면은 물음표 투성이에요. 아, 이건 왜 이렇게 할까? 물음표. 이것도 모르겠다. 물음표. 다 물음표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도 몰랐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영상이 앤드류 응 교수님 영상인데요. 저도 이렇게 보다 말다 해가지고 제가 다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앤드류 응 교수님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 교수님 강의를 보면서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다만 이제 영어로 하셔가지고 이제 자막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해야 되고, 한국에는 김성범 교수님이 한국어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론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무적인 거, 그런 것들은 SK 플래닛 T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여기 채널 통해서 공부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투데이 코드, 오늘의 코드? 오늘 코드? 제대로 오늘 코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코드 분이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뭐 카이스트님, 그리고 카이스트는 학교죠. 예, 학교. 그리고 허민성님, 그리고 테리님, 그리고 뭐 논문 읽기 모임, 그리고 경록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좋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리고 뭐 판다스, 파이썬 그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더 좋은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좀 재미를 이제 느껴야 되잖아요. 사실 파이썬과 판다스 하시고 나면은 이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캐글이나 데이콘을 가시면은요, 입문자들이 할 수 있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캐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회는 이제 타이타닉 대회고요. 데이콘도 뭐 엠리스트나 뭐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대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대회에 들어가시면요, 캐글이나 데이콘 들어가셔가지고 데이콘에는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캐글에는 컴피티션 중에서 타이타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개된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 공개된 코드를 따라 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많은 보트를 받은, 투표를 많이 받은 그런 이제 노트북을 여셔가지고 똑같이 따라 치는 거예요. 필사라고 보통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똑같이 따라 치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내가 공부를 했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가지고요,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콘이다 그랬을 때, 데이콘에도 보시면은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에는 많은 대회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대회도 있고 끝난 대회들도 있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카테고리 속에서 데이콘에도 타이타닉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딥러닝 쪽이고요. 타이타닉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타이타닉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로그인 하신 다음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받으시고요. 공유된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콘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신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다스 불러오고, 사이클런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모델 써가지고 EDA도 하고 서브밋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여기는 서브밋은 없네요. 자, 캑을 들어가시면은요, 이 컴피티션에 들어가셔가지고 타이타닉을 검색을 하세요. 타이타닉 검색을 하시면은 예, 노트북에 굉장히 공유된 노트북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투표가 많은 그런 노트북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 올린 게 뭔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조금 제가 연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캐글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데이콘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캐글은 국제, 글로벌한 그런 대회고요. 데이콘은 국내 대회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서브밋이 있을 텐데, 실제 입문자가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모델 돌리고 결과를 예측해서 이렇게 to CSV까지 하는 과정이 사실 따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따라 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처음에는 데이터 불러오고 EDA를 하고, 그 다음에 그 EDA 한 걸 통해 가지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와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서 이렇게 모델에 넣어서 학습시키고 밸리데이션으로 점검을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아마 조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따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 말고도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쉬운 대회들이 있거든요. 집값을 예측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아니 아까 엠리스트도 굉장히 쉬운 대회고 유명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손글씨 그런 데이터기도 하고, 패션은 옷이랑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따라하면서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 쌓이면은 참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 따라할 때의 마음과 실제 참여할 때의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울 때는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왜 자꾸 하이퍼 파라미터를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 대회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등수 한 등이라도 올리려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또 손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회를 참여를 해보면은 그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또 배우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저런 작업들을 한 거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점수가 올라갔는지를 저는 기억할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 또 그걸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런 커뮤니티 또 있습니다. 캐글이나 케라스나 오드의 연구소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나 교육이나 그리고 대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커뮤니티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취미생활도 있지만은요, 이전에는 사실 평균이어도 괜찮았어요. 평균이어만 했고요. 기업도 사실 너무 튀는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인 우리 기업에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 이후에는 디지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나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것을 하나의 무기로 디지털을 가진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